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비고3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이니까 요 시기에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것, 논술과 관련돼서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입시는 수시하고 정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수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하는 전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오신 분들은 논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오셨기 때문에 논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 학생들이 누구인가 이걸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전제 1, 2라고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3.5 이하라면 논술은 사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학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목고는 학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매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고인 경우에는 3.5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이렇게 전 과목 말고요. 국영수사 2학년 1학기 때까지 평점이 3.5를 넘어섰다. 그러면 사실상 교과로는 인서울이 어렵고 그리고 종합전형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3.5 이하부터는 논술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제는 제가 6월 학평 수학 4등급 이하라고 썼는데요. 현재는 아직 6월 학평이 어떨지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합 수능이 되고 나서의 그런 평균적인 경향성으로 보자면 현재 수학이 모의고사 3등급이라면 가장 최근 모의고사요. 그러면 3학년 6월에 학평에서 4등급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재수생들이 30% 이상 되는 이런 입시 체계에서는 사실상 6월 학평이 되면 지금보다 국어하고 수학이 1등급씩 떨어집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고 사탐은 이과 N수생들의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국어하고 수학은 거의 필연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현재 수학이 3등급, 4등급, 5등급이다라고 하면 논술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면 당연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논술 이렇게 아시다시피 다양한 최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맞는 그런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기회 폭이 넓기 때문이죠. 그 교과나 종합은 2년 6개월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수능도 사실 수학을 고려하면 1년으로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논술은 지금 시작해도 사실 최저 조건만 맞춰준다면 여기 있는 다양한 학교들을 지원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이게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고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죠. 수능 최저 조건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몇 개 합이 얼마냐 이제 이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최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5555라고 하더라도 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꼭 극단적인 경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상위권 학생들에 있어서도 논술은 희망대학 지원용으로 여전히 기회를 주는 되게 고마운 전형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고대 경영이나 고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는 상위 4% 이내에 들어도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학교이지만 여기 최저 조건 보시면 고대 인문이 지금 4개 합 8이잖아요. 4개 합 8이면 사실 전국 11% 정도인 거니까 그 정도만 된다 해도 논술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은 희망대학용으로 그리고 정시로나 혹은 교과나 종합으로 인서울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인서울용으로 이렇게 논술은 각자의 조건에서 다양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1년 정도 안에도 남아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제가 이제 특정해서 하나의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요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총 6개 원서를 보통 쓰잖아요. 수시 원서를. 그러면 논술을 쓴다고 했을 때
아주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다 최소 3개 그리고 대부분 6개 원서를 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6개 원서를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상향 2개, 적정 2개, 안정 2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논술 실력이 좀 확고하게 좋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모험 지향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상향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이번엔 꼭 재수 안 하고 꼭 이번에 가겠다라고 하면 안정 비중을 높여서 원서를 쓰면 되죠. 근데 논술로 안정이라고 해도 다른 전형으로는 이미 상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로 안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놓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지금 특정해서 예시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3학년 6월에 학력평가에서 2개합 5를 맞췄다. 그러한 여학생이다. 이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게 보통 적정인 2개합 5에 해당되는 게 건대, 경희대, 동대, 세종대, 숙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2개, 3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향으로 지금은 2개합 5지만 혹시나 2개합 4를 맞출 가능성도 있잖아요. 혹은 성대는 3합 6인데 그 3합 6이 타탐 2개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다른 3합 6 학교들보다는 조금 맞출 가능성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개합 5를 3학년 6월에 맞춘 학생들이 적정 대학을 한 3개 정도 쓰고 상향으로 외대나 성대 같은 학교 하나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홍대, 서강대 같은 3개합 7, 8인 학교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을 자기의 어디에 중심으로 두고 상향과 안정을 쓸 것이냐 이제 요거를 조율해가지고 원서를 지원을 하면 됩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2개합 5를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녀공학 중에서는 2개합 6, 7에 해당되면 이미 좀 지방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2개합 7만 맞춰도 아직 인서울 이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로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적표가 발생됐잖아요. 수능 성적표가. 그래서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시 논술 올해 합격자 발표가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 작년 학생들 저희 제자들 기준인데요.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 준 학생들 중에 이제 일부를 좀 제가 여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내신이 여기 5점대, 뭐 4점대, 6점대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3.5 이하에서도 내신으로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걸 이 학생들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붙지 않고 보통 2개, 3개씩 붙은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분명히 방법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붙는다면 우연적 합격일 수 있지만 2개, 3개 붙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수. 게다가 여기는 지금 정보 공개를 해준 학생들만 일부 추린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수의 학교에 합격해서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거는 논술에 분명히 훈련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좀 자주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저기 이제 수능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이 수능인데요. 국수 영탐탐 순서입니다. 보시면 지금 맨 위에 성대나 서강대, 이대 붙은 저 학생들도 보시면 재수생이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른 과목들은 다 1등급, 2등급인 되게 우수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3, 4등급인 거 보이시죠? 네. 고3 인문계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1, 2등급 받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돼버렸어요. 특히 3학년 6월 이후에는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현실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또 보시면 지금 이 학생들 다 3, 4, 5 이렇죠. 수학 등급이.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학생들은 2합 5, 2합 6으로 그 공개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더 소극적인 거죠. 자기 등급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수학이나 국어가 3학년 6월 되면 사실 등급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여기 6월 학평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6월 학평과 수능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6월 이후에 뭔가 대단히 열심히 해가지고 큰 성과를 내보겠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현실을 파악하시고 6개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합격자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바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길래 그게 가능할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인 성대 문제와 그다음에 중위권 대학 중에 하나인 동대 문제 두 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100분 동안 요 세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문제 1, 2, 3 나와 있죠. 이게 성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수능에서는 국어가 80분 동안 45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1분 몇 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논술은 100분 동안 요 딱 세 문제 풉니다. 그리고 제시문도 수능에서 나오는 제시문들의 길이에 비하면 훨씬 짧고요. 그리고 수능은 국어에서 제시문들이 10수개, 많게는 20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논술은 제시문 개수가 보통은 3, 4개, 많아 봐야 7, 8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100분이라는 그 정도 시간 동안 더 적은 문항을 더 적은 제시문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논술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고 평이하다. 그리고 연습 가능한 유형이 되었다. 요걸 좀 인지하시라고 제가 요걸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분류형, 두 번째 문제가 자료 해석형, 세 번째 문제가 입장 선택형이거든요.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 8가지 중에 3가지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동국대예요. 성대는 3합6인 학교였고 동대는 2개합 5인 학교이거든요. 근데 정시로 가려면 2, 3, 2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논술로는 2개합 5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성대보다 문제가 훨씬 쉬워요. 성대는 입장 선택형이나 자료 해석형 같은 조금 연습량이 더 많이 필요한 문제도 있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문제점을 찾아라, 비판해라, 설명해라, 공통점 차이점 찾아라. 비교 분석형, 설명형, 평가형 위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독해 중심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어떤 개인의 통찰이나 글쓰기 실력 같은 게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의 논술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대가 오히려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고 이게 더 보편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수능 국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논술이 이제 굉장히 평이한 유형으로 돼버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변별력을 내느냐. 이거를 설명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영어 독해랑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영어 독해 우리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논문도 다 독해가 되잖아요. 하지만 막상 회화를 하거나 작문을 하긴 어렵죠. 논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수능 그거에서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다 풀어요. 근데 그건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논술은 그 객관식 시험에 선지로 있는 걸 자기가 직접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거나 제시문 수준이 높아서인 것이 아니라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입니다. 회화나 작문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체화돼서 말이 습관화돼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그 단계에 이르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술도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플랜이 됩니다. 1년치 커리큘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입장 선택 이런 식의 총 한 8가지 정도의 유형이 빈출 유형이거든요. 보통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 원서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8가지 유형 안에서 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 동안은 여름방학 전까지는 그 유형을 학습하는 거, 빈출 유형으로 기본기 다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에는 6월 학력평가 성적표가 나온 상태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 적정, 안정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거의 좀 바운더리가 잡히죠. 그래서 이때는 같은 최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특징이 조금 더 다르니까 탐색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최저 조건에 해당되는 여러 학교들 중에 나는 여길 쓸 건가 저길 쓸 건가를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9월 둘째 주에 원서 쓰니까 원서 쓰고 나서부터는 내가 지원한 학교의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주로 이렇게 1년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4시간 동안의 수업 시간 동안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 설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 쓰고 첨삭받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써보고 자기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직접 아이들 앉혀놓고 글 쓰게 하는 저 2교시, 3교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게 하고 첨삭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1대1 대면 첨삭을 진행한다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잘 연습을 한다고 해도 원서를 적절하게 쓰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정규 상담을 보통 4차례 이상 합니다. 처음 등원했을 때 한 번,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그리고 6월 학평 보고 나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제가 6개 학교를 아예 찍어가지고 학생한테 엑셀 파일로 다 뿌리거든요. 그걸 이제 그대로 쓸지 말지는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이 상의해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치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많은 합격자들을 내고 있는 저희 그 수업에서 충분히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노하우를 가지고 강사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어디를 써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응시하고 훈련에 집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을 진행을 해요. 현재 이미 고2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2 학생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근데 그 학생들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고3 학생들 다 같이 해서 이 목요일로 이제 처음 1월 달에는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2월, 3월에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다른 요일에 더 개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은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다라기보다는 훈련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1년의 기회로 명문대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는 마음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된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짧게 짧게 좀 줄여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논술에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저희도 상담할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큰 바운더리 안에서 구체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상담 신청하셔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건 2학년의 시점에 있어서는 큰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지고 계신 자료들 중에서 이제 조현경 강사라고 되어 있는 그 강좌 소개서에 보시면 아까 합격한 그 사례를 보여줬던 학생들이 써준 합격 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논술의 기에 나와 있는 최저 조건들도 활용하신다면 오늘 오셔서 가져가시는 정보들은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